115 TV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스포츠조선 유동혁, 농구대학 원석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원 교수님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그 자식은 잘 살고 있는 거죠. 원스타 그 자식은. 네, 그놈 보니까 네. 아주 저번에 KB스타즈 정규리그 우승인가? 네. 이렇게 말 필요 없죠. 정규리그 우승할 때 네. 그놈 아주 실실 웃으면서 네. 예, 재밌게 방송하더라고요. 유쌈은 네. 쌈 싸먹혔습니다. 네. 자, 1월 넷째 주 WKBL 루먼 팩트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번 주에도 굉장히 많은 소식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국가대표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살짝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우리 좋아합니다. 예, 이런 거 있어야죠. 예. 네. 논란 최고. 그렇죠. 네. 예. 그래서 논란 저희가 이슈 뭐 이런 거. 예. 꿰뚜라미가 네. 바로 나와서가지고 다 꿰뚫고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또 이제 시작할 때 다 술술 풀어버리면은 네. 여러분들 시작만 보시고 중간에 안 보는 거 다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쟁점이 있는 선수들을 네. 이제 구단별로 하나씩 넣어놨으니까 그렇죠. 어디 다 그냥 이것만 보고 쏙 빠지실 생각하지 말고 끝까지 다 보셔야 됩니다. 우리도 생각이란 걸 한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조회수 올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댓글을 쓰는 정책에서 댓글부터 소화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노도님께서 이소희 선수를 유망주라고 뽑았다는 말은 공감하기 어렵네요. 올 시즌 활약 자체가 너무 좋고 6개 가드 중에 이소희 선수 위에 둘 수 있는 선수가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국대 승선도 당연하다고 봅니다라고 하셨는데, 네. 자, 요거 이제 나중에 맞습니다.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런 거 네. 바로 이제 여기서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커리 30 스파이시님이 부상 때문에 국대 차출 거부한 김현희 25분 출전 vs 김현희 땜빵으로 국대 차출당한 이해란 부상으로 결정. 이게 말이 되나요? 예,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또 요거는 이것도 네, 그렇습니다. 자, DK님께서 저는 양인영 선수에 대해 두 분에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 양인 선수가 좋은 장점 가지고 있지만 리바운드 과정에서 손을 많이 쓰는 느낌인데, 그래서 젊은 빅맨들 중에 가장 유망주라고 생각하는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한 선수가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어떻게 보십니까? 양인영 선수의 이런 그 수비 습관 이런 부분들. 네. 양인영 선수 맞습니다. 정말 많이 보신 것 같아요, 농구를. 네. 양인영 선수 좋은 점도 정말 많은 빅맨인데 그렇죠. 아쉬운 부분 이런 거랑 저는 제일 아쉬운 게 이제 많이 넘어져요, 너무. 네. 네. 정말 많이 넘어집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버릇만 고쳐도 참 다른 몸값이 한 5천만 원, 1억 원 올 것 같은데. 그렇죠. 좀 단단하게 아주 그냥 하체를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네.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젊은 빅맨 선수 중 가장 유망주라고 생각하는 선수 이거는 저도 지금 봤는데 와 이거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가드나 포워드 쪽에서는 유망주들이 사실 막 여자농구 정말 힘들다 유망주들 없다라고 했는데 그 네. 와중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빅맨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문지영 선수도 있고 몇몇 선수들이 있긴 하지만 글쎄요, 좀 이제 성장폭이 높지는 않은 것 같아서 양인영 선수가 저는 제일 낫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양인영 선수 지금 잘합니다, 기본적으로. 네. 하나원큐의 뭐 에이스 지금 신지현, 양인영 두 뭐 원투펀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네. 양인영 선수가 이제 단점이 분명히 있죠. 뭐 있는데 장점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견고한 미드레인지 맞습니다. 경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신지현 선수의 2대2 공격도 최근에 이제 점점 개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양인영 선수 괜찮습니다. 패스도 많이 좋아졌어요. 올 시즌 이거는 거듭하면서 많이 늘어난 건데 네. 패스도 많이 좋아졌고 네. 양인영 선수가 그러니까 저번 아시안컵에서도 그 예선할 때도 굉장히 좋은 활약을 또 보여주기도 했죠. 그렇죠. 앞으로 성장 예. 가능성이 더 좋은 선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뭐 국가대표 얘기를 할 때도 양현종 선수 얘기를 조금 하긴 할 텐데, 네. 예, 그건 그때 또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네, 원데이님께서 네. 원석영 기자님 말씀처럼 이주현 선수가 확실히 스텝업했는데 팀 성적이 좋지 못해서 주목을 많이 못 받는 것 같아요. 양쪽 발목 수술을 한 지 2년째 됐는데 다음 시즌은 더 좋아질 것 같고 약점으로 꼽혔던 3점슛까지 피나는 노력으로 보완해서 시즌 끝나면 FA인데 삼성은 머리 아파질 것 같네요. 이주현 삼성 총신하자. 잘 봤어요. 성류농구 화이팅. 네. 그렇습니다. 이주현 선수 어제 제가 부천을 갔다 왔는데요. 네. 굉장히 좋게 봤어요, 저는. 맞습니다. 엄청 좋게 봤고, 이 선수가 뭐가 좋냐면 공수 밸런스가 좋아요. 네. 기본적으로 신지현 선수를 막으면서도 자기 공격을 다 해요. 이런 사실 유형의 선수들이 오래 크거든요. 그리고 이제 메인 볼 핸들링을 하고 수비가 기본적으로 탄탄해졌어요. 네. 그리고 공격도 3점 슛이 사실 약점이었거든요. 지난 시즌까지 뭐 20%대의 어떤 3점 슛 성공률이었는데 최근에는 3점 슛이 어떤 자기의 어떤 장기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36%인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달 만약에 국가대표 소집이 한 달 뒤였다? 네. 그러면 이 선수 국가대표 뽑혔습니다. 그렇죠. 네.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수도 이제 삼성생명 편에서 저희가 주제를 하나 잡았는데 네.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이주현. 네. 네, 원서영 기자님이 정말 꿰뚫어 보셨네요. 맞습니다. 네. 자. 네, 이
영원님께서 네. 하나원큐 신한은행 경기 후에 양인영 선수 눈물의 인터뷰. 하나원큐도 아주 못하는 팀이 아닌데 너무 기복이 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동안 왜 안 했냐는 질문을 인터뷰하셨었는데 저도 묻고 싶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양현 선수 울지 말고요. 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경험이 솔직히 부족한데 살짝 부족한데 경험이 살짝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어떤 그 부작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시즌 중에 그거를 이제 비시즌 때 어떤 그 강력한 준비로 메워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양현종 선수의 이제 눈물 정말 안타깝고 그리고 자기도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 60% 정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살짝 좀 냉혈한 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공감을 잘 못해요. 근데 공감을 하고 저 그때 봤을 때 저도 살짝 울컥했는데 이 눈물을 잊지 말고 비시즌 때 정말 잘 준비해가지고 뭐 올 시즌도 그렇고 다음 시즌 저는 잘했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네. 키쿠 마루비님 굿수비는 기준이 뭔가요? 너무 궁금해요. 꿰뚜라님이 아주 깨뚫어서 네. 한번 해주십시오. 이 굿수비, 그러니까 네. 막 기사 같은데 보면 나오는 네. 스탯이죠. 굿 네. 디펜스라고도 네.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상대 공격을 우리가 막잖아요. 네. 막았을 때 그 공을 이렇게 예를 들어 뺏었을 때 공격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면은 경기가 진행되고 있으면 인플레이 상황이면 그건 스틸입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경기가 인플레이 되지 않고 예를 들어 공이 밖으로 나갔어요. 아웃 오브 바운드 상황이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게 굿 디펜스입니다. 그렇죠. 상대 원서영 기자가 공격수고 제가 수비수인데 네. 제가 원서영 기자의 드리블을 이렇게 쳤어요. 네. 그리고 원서영 기자가 맞고 나간다. 맞습니다. 이랬을 땐 굿 디펜스가 되는 거죠. 네. 예. 상대 바이올레이션을 유도한다거나 그런 그렇죠. 것들이 네. 예, 굿 디펜스라고 합니다. 네, 그런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네. 기준이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원큐부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하나원큐가 뭐 여전히 6위입니다. 우리은행에게 패했고 신한은행을 잡아냈어. 79대 61. 18점 차로 승리를 갖다 거뒀고 삼성생명에게 대패를 했습니다. 하나원큐의 경기력이 올라오고는 있는데 네. 살짝 좀 기복이 있는 그런 네. 모습이에요. 이제 그래도 정말 아쉽지만 6라운드 돼서 이런 게 아쉽지만 게임은 돼요. 네, 정말로. 맞아요. 게임이 된다. 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시즌 중반이나 이럴 때는 정말 와 진짜 게임이 안 된다 싶을 정도로 좀 아쉬운 모습이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선수들이 게임을 합니다. 네, 정말로. 그 이유가 제가 볼 때는 이제 틀이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네.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신지현 선수와 양인영 선수의 원투 펀치는 지금 어쨌든 공고화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죠. 이 두 선수는 이제 상대도 좀 무서워해요. 그 신지현 선수는 확실히 이제 에이스의 어떤 면모를 보이고 있어요. 물론 그 속에서 다른 에이스들에 비해서 막 강하다 약하다 이건 비교를 해봐야겠지만 어쨌든 신지현 선수가 그런 역할을 잘하고 있어요. 양인영 선수 원투에서 투펀치 괜찮아요. 네. 거기에서 그런 보조적인 역할을 누구를 할 것인가. 이게 지금 하나문큐의 문제였는데 사실 고아라는 실패했어요. 맞습니다. 구슬은 부상을 당했어요. 네. 근데 구슬이 만약에 나오게 된다 그러면 신지현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뭔가 충돌하는 모습들이 저는 보여요. 네. 근데 김지영을 여기서 딱 달았어요. 김지영이 메인 볼 핸들링을 하면서 2대 공격을 하고 거기에서 속도를 올려주는 어떤 부스터 역할을 해요. 네. 전 이 부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상대의 어떤 위협도 되는 것 같고. 네. 일단 공격 옵션이 확실히 늘어났다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공격 옵션이 늘어났어요. 하나원큐가 보면 예전에 진짜 신지현, 양인영 이거였는데 지금은 김지영 선수로부터 파생되는 공격도 있고요. 네. 그리고 양인영 선수랑 이하은 선수의 하이로우 게임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 공격 옵션이 굉장히 좀 다양해졌다는 네, 점.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원큐가 메인 옵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윙맨 쪽으로 가지고 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신전 선수 가지고 갔지만 강희슬의 에이스였는데 그 강희슬의 에이스를 구슬이 하고 또는 고아라가 하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거 말고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아라 선수는 딱 3&D 네. 예, 그냥 수비해주고 굉장히 꾸준히 많이 하는 그 역할을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아라 선수 운동 능력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좀 겉도는 느낌이 있고 BQ가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체인저 역할 또는 메인 볼 핸들링 역할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신지현 선수, 김지영 선수를 메인으로 놓고 양현 선수 놓고 거기에 고아라를 높이로 충족하는 또 뭐 수비 리바운드를 잡고 수비를 하는 쪽으로 가지고 간다면 그렇게 팀을 만들고 여기에 뭐 김예진이라든가 또는 김미연이라든가 이런 선수를 갖다 딱
한 상태에서 뭔가 속도를 낸다면 저는 하나원큐가 경쟁력이 계속적으로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신지현, 김지영 이 두 선수의 어떤 그 백코트 듀오가 전 나름 굉장히 좀 매력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지영 선수 상대로 아직도 이제 구단들이 세깅을 많이 하는데 네. 사실 이 정도 지금 최근 4경기 보면 13.0점에다가 어시스트가 5.3개고요. 3점 슛이 38.5%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 이게 세깅의 모든 장점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네네. 3점 슛도 잘 던지고요. 그리고 세깅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세깅을 하면 뭐 어떤 게 좋냐? 앞에 수비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가 다 뻗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디든지.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지금은 이제 모든 걸 다 누리고 있잖아요. 네. 이 정도면 이제 좀 걷어둘 때가 됐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붙으면 네. 그런 상태에서 김정수 선수 지금 이제 38.5%니까 만약에 붙게 되면 김정수 선수 파면 되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에서 나오는 찬스들이 생기니까 네. 김정 선수하고 신지현 선수의 이런 이제 백코트 듀오를 어떻게 좀 가지고 가느냐 네. 견고하게 이거 되게 중요할 것 같고 지금 뭐 나름 잘 가지고 간다라고 네. 볼 수 있고 지금 이제 논쟁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제 대표팀이죠. 지금 월드컵 최종 예선 국가대표가 하나원큐가 하나도 없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비시즌 때 그 감독자 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저는 들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상 선수도 많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스템을 공고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1, 2위 팀 같은 경우는 3명 정도 세 놓고 명씩. 네. 3, 4위 팀은 2명 정도 놓고 5, 6위 팀은 1명 정도 놓으면서 이거를 좀 이제 시스템화하자. 거기에서 만약에 변수가 생기면 그 부분은 이제 양해는 구하는데 일단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하나원큐가 지금 하나도 없어요. 네. 네. 아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신전하고 양인영은 들어갈 만해요. 맞습니다. 네. 그 신지현 선수가 17.6점으로 리그 득점 3위고요. 네. 4.9 어시스트로 리그 전체 5위거든요. 네. 이 선수가 이제 국제대회에서 공격이 좀 안 풀릴 때 1대1 공격이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가드 중에서는 많이 충분히 많이 뽑혀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기사로도 났지만은 정선민 감독님은 뭐 일단은 뽑겠다고 했었는데 경향위에 있는 분들이 이제 좀 대립각을 세웠죠. 동포지션에서 이소희가 낫다. 네네. 근데 저는 이소희 선수가 국가대표에 뽑는 건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소희 때문에 신지현이 안 뽑힌다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네네. 충분히 다른 대체 선수로라도 신지현 선수는 어떻게든 들어갔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순위별로 이제 배분해놨던 시스템을 경향이랑 이제 이렇게 뽑는 과정에서 무시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6위 팀은 이제 이윤재 감독님도 굉장히 좀 이제 좀 많이 화가 나셨다고 들었고 신지현 선수도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저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 지금 하나원큐 프런트가 사실 이제 차장님께서 국장님 대행을 하고 있고 단장님도 다 바뀌어가지고 이제 잘 그 여자농구 판에 이제 잘 많이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네네. 그 프런트가 만약에 또 정상적이었고 이현재 감독님도 만약에 여자농구에 굉장히 오래 계신 분이었다면은 이런 패싱이 일어났을까? 예, 정확한 지적이시네요. 예. 지금 하나원큐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이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소희 선수는 뽑힐만 해요. 네,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호흡을 맞추고 가야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바로 실전을 치러야 된단 말이죠. 그 이소희나 뭐 예를 들어서 이소희도 있고 허예원도 있고 거기에 이제 그 신전 선수도 있고. 근데 그 상태에서 이 세 선수의 그 롤이 기본적으로 이제 주전 뭐 포인트 가드나 메인 볼 핸들러는 아니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5에서 10분 정도 베스트 5에서 나오는 백업인데 거기에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역할. 그게 이소희가 낫냐 신전이 낫냐 이 부분을 갖다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뭐 이소희도 괜찮고요 제가 네. 볼 때는. 근데 신지현도 어떤 게 있냐면 신지현은 기본적으로 1대1 공격이 되죠. 네. 헤지테이션이 되고 거기에서 뭔가 창출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전술적으로는 저는 가지고 가는 게 맞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들고 또 양인영 같은 경우에도 뭐 이따가 뭐 지금 얘기를 하겠네요. 김현애 선수 얘기가 있었는데 뭐 네. 김현애 선수 편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양인영도 충분히 좀 뽑힐만 했다. 그래서 둘 중에 한 명은 좀 데리고 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 이제 정성인 감독은 뽑겠다. 경향에서는 동포지션 이소희가 낫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하나큐가 결과적으로는 한 명도 못 뽑혔고 네. 감독자 회의에서 결의했던 부분도 지켜지지 않았고 이 부분은 살짝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는 그 감독자 회의에서 나오는 이런 순위별 배분도 그렇게 맞는 것 같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A 대표팀을 뽑는 과정에서 근데 네네. 그나마 이제 모두가 만족할 수는 없으니까 네. 세운 기준이었는데 그 기준을 스스로 무시하면서까지 0명을 뽑았어야 됐나라고. 이게 감독자에서 그렇게 얘기했던 게 사실상은 이제 그 부분이죠. 대표팀에 차출이 됐을 때 네.
어떻게 보면 변수가 뭐 부상 변수가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상 변수 때문에 눈치를 보고 뭐 예를 들어서 안 가겠다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구단들도 있고 그런 부분들 어떤 변수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을 이제 좀 정립시키기 위해서 네. 이렇게 일단 기계적으로 좀 해놓고 거기에서 이제 변수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자라고 했던 부분인데 만약에 그게 이제 세팅이 됐으면 어느 정도는 이제 일정 정도 지켜줄 필요가 있는데 이게 안 돼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네. 네. BNK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7승 17패로 5위고요. 네. 주간 경기 결과 KB랑 한 경기를 해서 졌습니다. 아 지금 BNK가 KB전에서 굉장히 잘 싸웠어요. 정말 저는 KB에 제가 아니죠? 그 원스타 그놈이 네. 모든 경기를 이제 네. 편파 중계를 하고 있어서 네. 저도 보고 있는데 네, KB가 가장 정말 진짜 턱끝까지 갔던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올 시즌 나 U3은 걔는 네. 진짜 열받았다 그러더라고. 보면서 아 진짜 KB를 쌈 싸먹나 싶었는데 네. 아 결국 쌈 싸 먹혔어. 네. 네. 진짜 4쿼터 초반까지 갔어요.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만큼 4쿼터 막판까지 삐까삐까 뜬 경기는 있었는데 이 경기가 왜 진짜 아까우냐면은 BNK한테 네. 박지수 선수가 4파울이었어요. 그렇죠. 진짜로 너무 잘하고 있다가 5분 20초 동안 0대 15 스코어링 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여전히 그 문제인데 그게 BNK가 지금 패턴이 어떠냐면 4라운드부터 초반에는 항상 이겨요. 전반까지는 항상 이기다가 이제 3쿼터에 뭔가 이제 추격에 빌미를 주면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강팀에게. 근데 그게 이제 김한변이나 강하진이 두르면서 승부처에서 그 두 선수가 흐름을 잡고 이제 넘겨주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지난 삼성생명전에서 나왔었고. 네. 근데 이게 아직도 불안한 거예요.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뭔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 5라운드인데도 여전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이 불안하면 이거는 이제는 이 두 선수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이거 이렇게 준비를 해서는 안 돼요. 진짜 U3은 진짜 열받았거든. 그래서 그나마 그래도 좋았던 거를 찾자면은 강하정 선수가 사실 그동안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 네. 팀적으로나 네. KB전에서 14점을 넣었어요 이날. 그러니까 네. 최근 KB전 두 경기에서 18점, 뭐 14점, 3점 슛도 4개씩 넣고 있는데 네. 다른 팀이랑 할 때는 그러지 못하는데 KB랑 할 때 강한 이유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하정 선수는 사실 발목도 발목이지만 그 가장 이제 오래 쓰기 어려운 이유는 수비예요. 네. 그러니까 발목 여파로 나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사이드 스텝이 잘 안 되니까 방향전환도 안 돼. 예, 그래서 모든 팀들이 특히 우리은행이나 신한은행 같이 아주 이런 표독스러운 팀들은 그렇죠. 강하정 선수가 코트에 나온다? 네. 무조건 탑으로 불러냅니다. 바깥으로 외곽으로 불러내가지고 무조건 1대1을 시켜요. 아이솔레이션 계속. 그러다 보면 강하정 선수가 못 따라가요. 그거를 맞아요.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따라가는데 뭐 김단비 선수, 뭐 김혜나 선수 아니면 박혜진, 박지현 선수한테 계속 그것만 시켜요. 그러면은 강하정 선수가 3점 슛을 몇 개를 넣든 어쩔 수 없이 박정 감독님이 뺄 수밖에 없어요. 코트 마진이 플러스가 네.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KB에는 이 KB의 유일한 약점 중 하나죠. 이렇게 돌파를 할 수 있는 선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뛸 수 있었고 거기다가 KB는 매치업 존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매치업 존은 골밑을 맞고 3점은 어느 정도 내주는 수비예요. 강하정 선수가 3점슛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좀 상성이 맞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좀 분전을 하긴 했는데 이소희 선수도 굉장히 좀 아쉬웠어요 이날. 네. 그러니까 이날 이소희 선수가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정말 잘하고 있지만 이 선수의 약점이 있습니다. 자기보다 작은 선수가 막으면 못해요. 저번 삼성생명전에 좀 아쉬웠잖아요. 네. 그때 조서 선수가 막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날 허예은 선수가 막았어요. 네. 염윤아 선수가 막을 때는 3점도 던지고 막 되게 잘하다가 허예은 선수가 막으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자기보다 작은 선수가 막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뭔가 좀 내가 이 선수 얘는 무조건 피지컬적으로 이겨야 돼 라면서 좀 무리하게 몸을 쓰는 경향이 있어요. 오버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갑자기. 그러면서 오펜스 파울도 좀 정립이 되고 그러면서 이소희 선수가 스스로 좀 리듬이 무너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소희 선수도 이제 리듬을 좀 뭐랄까 리듬을 좀 더 견고하게 만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제 직선적인 움직임이 너무 좋고 잽 스텝 이후에 이제 석점 슛이 지금 이제 장착이 돼가는 과정이니까 이제 외곽 슛이라든가 또는 뭐 돌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좋지만 거기에서 이제 블록 슛에 걸리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상대 매치업이 자기하고 비슷한 스피드라든가 어떤 사이즈면 거기에서는 뭔가 이제 리듬을 가지고 가면서 헤시테이션을 무브를 하면서 거기에서 요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이런 이제 테크닉이 좀 부족한 거죠. 맞습니다. 네, 이제 그런 이제 약점들이 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소희 선수가 이제 작은 선수 어떤 트라우마가 있고
지금 다시 3연패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삼성생명과 다시 1.5 게임 차인데 뒤집기가 가능할까요? 저는 가능하다고 보긴 해요. 그러니까 삼성생명전에서 네, 승리 갖다 거두면 뭐 모르는 거죠. 네, 가능성은 지금 6경기 그리고 뭐 삼성생명이 제가 알기로는 5경기인가? 이제 좀 덜 남았어요. 한 경기 정도. 근데 아직은 정말 모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BNK가 지금 여기에서 이제 2월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브레이크 타임 때 김한별 강하준을 어떻게 좀 그 공고하게 만드느냐. 네. 그래서 이 두 선수의 몸 상태가 정말 100%가 되느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BNK의 명운이 달려 있다. 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팀은 제가 볼 때는 KB전에서 봤지만 KB도 이길 수 있고 우리은행도 이길 수 있고 신한은행도 이길 수 있는 팀이에요. 맞습니다. 네. 근데 져요. 네. 네. 그냥 이 두 선수가 2월 달에 어떻게 운동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솔직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BNK의 명운이 지금 2월 브레이크에 좀 달려 있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리면서 자 삼성생명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승 16패로 4위 자리를 지켰고요. 네. KB한테 졌고 하나원큐한테 크게 이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생명은 4강 싸움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7인 로테이션 돌린다는 이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도 사실 이 부분의 일환이에요. 그죠? 네. 이게 저희가 초반에 알던 그 팀이 맞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갑자기 정말 그때랑 너무 상반되는지 확실한 로테이션, 네. 확실한 베스트 5로 1승 1승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베스트 5 보면 윤예빈, 이주연, 김단비, 강유림, 배희윤 선수 지금 좀 집중적으로 좀 기용을 하고 네. 있고 윤예빈 선수가 하나원 큐전에서 이제 쓰러졌는데 거기서 이제 무릎이 다쳤나 그래서 저도 좀 걱정을 했어요. 걱정을 했는데 뭐 다행히 이제 그 허벅지 타박상, 네. 그 멍텅 맞았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 2, 3일 쉬면은 네. 괜찮아질 거라고 지금 얘기를 갖다 하고 있고 네. 거기에 이제 상대에 따라서 3 가드를 써죠. 그러니까 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BNK 뭐 이소희를 막기 위해 이소희 안혜지가 나오니까 거기는 이제 뭐 조수아라든가 뭐 신이슬이라든가 또는 가끔 이해란 선수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볼 때 2월 브레이크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제 지금 좀 집중을 해서 4강 싸움의 유리한 구질을 갖다 차지를 하고 네. 좀 무리를 하더라도 그동안 이제 많이 로테이션을 돌렸기 때문에 지금 베스트 5에 대한 어떤 조직력 이런 걸 맞춰 나가겠다. 이런 의도가 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이 많은 선수들이 있지만 댓글로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네. 이주연 선수는 정말 놀랍습니다. 아 그렇죠. 네. 제가 어제 그 부천에서 우리 이주연 선수도 예. 인터뷰를 갖다 했는데 예. 굉장히 재밌게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 좀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3점 성공률이 굉장히 높아졌는데 네.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그러면서 500개씩 쌌어요. 네. 뭐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다시 가서 근데 그 전에 왜 안 쌌나요? 그 이주연 선수가 그때는 슈터는 타고나는 줄 알았기 때문에 슛 연습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기자분이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좀 얼굴이 좀 홀쭉해진 것 같은데 체지방이나 이런 거 좀 근육량 늘고 체지방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그럼 얼마나 빠졌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고 근육량은 어느 정도 늘었어요. 그럼 체지방은요? 뭐 체지방이 그러면 예전에는 얼마였는데 지금은 얼마인가요? 뭐 이렇게. 네. 예. 저도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알지만 네. 이주연 선수 뭐 네. 재밌긴 하지만 네. 어렵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한 줄로 딱 멋있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매일 500개 연습, 체지방 저하, 근육 증가, 슈팅 분 교정. 네. 이 한 줄을 뽑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질문이. 예. 네. 그래서 저 막판에 좀 심한 것 같아. 저희 신문하는 게 아니고 인터뷰하는 네. 거예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재밌는 선수지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36%까지 3점슛 올라왔어요. 팀 내 탑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슈팅 그 메커니즘 자체가 네.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변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주연 선수의 어떤 그 3점슛 장착이 지금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고 이주연 선수가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목표가 미드레인지 점퍼를 좀 장착을 시켜야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바른 방향입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3점슛을 장착한 지 얼마가 안 되는데 미드레인지 점퍼까지 너무 과한 욕심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은 네. 남자 농구 선수도 그런 선수가 있지만 여자 농구 선수는 특히 3점 슛이랑 미드레인지 슈퍼미 좀 다릅니다. 다르죠. 예, 네. 그게 정말 메커니즘이 여자 농구 선수는 특히 달라요. 그래서 뭔가 이제 3점을 이제 딱 익혔는데, 근데 이주연 선수가 미드레인지에서 할 게 없는 선수가 아니에요. 이 선수는 플로터가 있거든요. 또 언더슛이랑 굳이 그렇게까지? 기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냥 하는 거 다 해봐야 된다. 하는 거 다 해봐요. 네. 예. 한계를 봐라. 네. 예.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네. 알아요. 3점 슛은 지금 보통 보면 이제 오픈 찬스에서 석점을 네, 네. 던지잖아요. 그럼 이제 약간의 세트 상태에서 세트.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팔로우를 정확하게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드레인지 점퍼는 어떤 거냐면 일단 스크린을 받고 쭉 치고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스탑을 해서 거기서 올라가서 네. 다시 이제 폼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미드레인지 점퍼가 어떻게 보면 슛거리는
짧지만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그게 만약에 잘 안 된다 그러면 3점 슛 어떤 폼까지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이제 우리 원 교수께서는 네. 거기에서 이제 그 우려를 갖다 말씀을 드린 네. 거고 일단은 3점 슛을 고가하게 간 다음에 미드레인지 점퍼로 가는 게 맞다. 게다가 미드레인지 점퍼를 대체할 수 있는 플로터도 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건데 근데 저는 이제 이 그 고민이 이해가 되는 게 뭐냐면 경기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세 가지가 돼야 되는 건 맞아요. 그 이상적인 건데 3점 미드레인지 점퍼 돌파. 근데 그 중에 요즘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미드레인지 점퍼거든요. 미드레인지 점퍼를 장착했을 때 가장 좋은 거는 뭐냐면 기복이 없어져요. 맞습니다. 네. 네. 기본적으로 슛거리가 길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장착이 되면 야투율이 안정화되는 네. 그런 모습들이 그리고 있고 카멜로 앤서니가 NBA에서 이 미드레인지에 정말 장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그런 말을 했죠. 미드레인지를 너가 장착하는 순간 너는 어디에서나 득점할 수 있다. 그렇죠. 네. 예, 어떤 팀이건 어떤 매치업 상대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스크린을 받고 딱 나갔을 때 네. 순간적인 오픈 찬스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어떤 특출한 선수가 와도 막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단지 방해할 뿐이지.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미드레인지 점퍼의 장착은 기복을 줄이는 그런 부분. 그리고 어떤 상대 어떤 팀이 와도 그 부분을 갖다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안정화돼야 되기 힘들죠. 네. 저는 그래서 근데 이주현 선수가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좀 많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500개씩 쌌는데 이 정도다. 그 이전에 진짜 왜 안 했을까? 네. 네. 자기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슈팅은 타고나는 줄 알았다 그랬는데 그거 아니에요. 슈팅은 만들어질 수 있는 네. 거예요. 네. 저는 정말 선수들이 그런 말을 하지만 슈팅을 타고나는 것보다 노력이 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그 노력하는 마음가짐 500개를 던질 수 있느냐 아니냐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천재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은 노력입니다. 맞습니다. 네. 마이클 조던은 전 세계에서 가장 연습을 많이 한 선수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주현 선수 지금 뭐 미드 점퍼 이 부분은 뭐 네. 제가 볼 때는 원 교수님 뭐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가고 저는 해봐라. 네. 네. 실패하면 그만이지. 좀 무책임할 수 있지만 약간 그거죠. 이제 초등학생 뭐 딸내미나 이런 사람들한테 미술학원도 다녀보고 그렇죠. 네, 저기 바둑학원도 다녀보고 네. 예, 다 해봐라. 그렇죠. 예. 다 해봐라. 그러면 네. 자기 어떤 큰 성장폭은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를 하시고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신한은행으로 가볼까요? 14승 10패로 3위입니다. 사실 2위와 3위는 굳은자죠. 네. 네, 거기에서 이제 2위를 하느냐 3위냐를 하느냐 정도일 것 같아요. 네. 2패를 했습니다. 하나원큐한테 졌고요. 우리은행한테 졌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신한은행이 일단은 2위 자리까지 갔다가 이제 김단비 선수 없으면서 지금 연패를 타고 있어요. 네, 자, 저는 그게 참 아쉬운 것 같아요. 네. 시즌 초반에 진짜 김단비 선수 없이도 좋은 경기를 보여줬던 신한은행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중반부터 사실 저희가 조금씩 걱정했던 게 있잖아요. 의존도가 점점 커진다. 맞아요. 이기든 말든 우리가 열광했던 신한은행 김단비 선수 플레이를 보는 것도 좋지만 네. 그 색깔이 잃어가는 건 조금 아쉽다라고 했는데 결국 후유증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게임이 안 돼요. 맞아요. 네. 게임이 아까 말씀드린 하나원큐처럼 게임이 되는 게임이 하면서 지고 있는 게 있고 이거는 게임이 안 돼요. 그냥. 이게 왜 안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모두 다 수비에서나 공격에서나 김단비 선수한테 의존을 했던 게 이제 선수들이 사실 그리고 뭔가 시즌 초반부처럼 막 이겼다는 의지도 그렇게 커 보이진 않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게 전력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 코어는 있어야죠. 네. 근데 그게 이제 김단민 선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 선수의 의존도를 갖다 줄이느냐 안 줄이느냐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김단민 선수 없으니까 휴증이 딱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제 체력적인 어떤 문제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시즌 초반에 사실 경쟁력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신한은행 비시즌 준비를 잘했으니까 않았던 팀들이 이제 경기력이 올라오면서 상대적으로 신한은행의 어떤 활동력이 위력이 좀 덜해지는 네. 그런 부분들. 게다가 이제 베테랑이 많은데 아무래도 체력적인 소모가 굉장히 많은 그런 농구를 하는 거죠 신한은행이. 특히 공수에서 모두 이제 어떤 부담감을 갖다 같이 지고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김단미가 없는 그런 공백이 좀 커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역시 그 군하단 감독은 한 칼이 있죠. 네. 예, 신예 선수를 잘 발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정유진 선수도 와가지고 좋은 활약 펼쳐줬고요. 변서정 선수도 로테이션 합류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아름 선수도 좀 잘하고 네. 있고 그래서 뭐 신한은행은 이렇게 좀 숨고르기도 좀 하고 있고 네. 2월 브레이크 이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할지 이건 좀 네. 봐야 된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 자 이제 논쟁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김현희 발탁 논란이 있었죠. 저 협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일단 18일로 돌아가야 됩니다. 네. 이날 경영이랑 이제 감독님들 모여가지고 이게
회의를 했는데 정선민 감독님 그리고 최윤아 코치님이 있었고요. 한쪽 사이드에 또 한쪽 사이드에는 이제 경기력 향상위원회죠. 경기력 향상위원회에 WKBL 감독님들은 세 분이 계십니다. 네. 군하단 감독 대행님 그리고 삼성생명 임금배 감독님 네. 그리고 박정원 감독님이 계시거든요. 네. 정선민 감독님은 국제대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신장이다. 김연희를 뽑아가겠다라고 네.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까 군하단 감독 대행님께서 연희는 무릎이 좋지 않다. 우리 팀에서도 10분을 못 뛰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실제로 맞습니다. 평균 출전 시간이 7분대였어요. 네. 정선민 감독님이 신한은행에 계셨잖아요. 네. 김연희 선수를 많이 키웠던 분인데 네. 아 알고 있다. 우리 대표팀 가서도 5분만 쓰겠다. 3분에서 5분 정도만 쓰겠다. 네. 김연희 사용법 나도 잘 알고 있다. 네. 뽑겠다. 네. 라고 한 번 더 말씀하셨는데 군하단 감독님께서 그래도 어렵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결국 안 뽑혔어요. 그리고 여기 임금배 감독님이 그러면 이해란을 데리고 가라. 네, 그 와중에 그러면은 그 가운데서 딱 임금배 감독님이 그럼 대체자로 이해란 선수는 어떠냐라고 해가지고 이해란 선수가 들어갔어요. 아, 그렇죠. 그래서 김연희 선수가 결국 발탁되지 않았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그렇죠. 네, 이 며칠 뒤에 23일에 네. 발탁이 딱 끝나고 나서 네. 우리은행전이었는데 김연희 선수가 평균 진짜 정말 7분대로 뛰고 있던 선수 갑자기 19분 30초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군하단 감독이 잘하는데 네. 왜 이렇게 하는지도 알겠어요. 그러니까 2월에 일단은 신한은행이 지금 네. 위기이고 2월에 조직력을 더 한 번 더 다져가지고 이제 막판 그 스퍼트를 하고 플레이오프를 네. 준비하려고 하는 그건 알겠어요. 네네. 근데 이건 아니지. 그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이게 정말 발탁을 피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그건 나쁜 행동이고 네. 그게 아니었다면 이건 어리석은 행동이에요. 아 그렇죠. 예. 예. 외통수에 걸렸어요. 네. 군하단 감독님이나 신한은행 누구의 의중인지 모르겠어요. 네. 근데 어쨌든 삼성생명의 이해란이 지금 대표팀 발탁이 됐잖아요. 네. 근데 이 선수가 다쳤어요. 그렇죠. 지금 검진 중이거든요. 네. 만약에 이 선수가 못 뛰겠다? 그러면은 대체 선수를 뽑아야 되잖아요. 정선민 감독님이 김연희 선수를 뽑아가겠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신한은행은 보내야지. 이제 더 이상 말할 참작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죠. 네, 20분 뛸 수 있는 선수인데 이게 음. 조금 한두 경기만 더 쉬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19분 30초를 왜 출전시켰을까? 네. 이건 좀 의문이네요. 예, 정말 군하단 다- 감독 대행이 뭐 올 시즌에 굉장히 돌풍을 일으키면서 네. 굉장히 명석한 감독이고 뭐 제가 봤을 때도 되게 신선하면서도 이 감독 대행이 기본적으로 되게 잘하겠구나. 네. 그리고 그 디테일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분명한 어떤 감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다는 건 이거는 좀 이해는 안 가네요. 네. 사실 뭐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네. 좀 그래서 정말 이게 이 서사가 팬들이 보시기에는 경기 외적으로 좀 재밌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될지. 만약에 진짜 부상 선수가 이해란 선수가 합류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진천에도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네. 거기서 또 이제 저번 아시아컵 같은 경우는 낙마 선수도 되게 많았고 올림픽 때도 그랬고요. 네, 네. 그랬거든요. 한두 명 정도는 꼭 발생을 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정선민 감독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 신한은행이 어떻게 대처를 할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또 이제 양인영 선수도 뽑을 수 있고요. 네. 뭐 그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있어요. 근데 네. 저희가 보는 부분에서는 꿀잼인데, 근데 이게 좀 기준이 확실히 명확하지 않다 보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럴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은행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16승 8패로 2위를 했습니다. 원큐한테 승리를 거뒀고요. 신한은행한테도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 팀은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은행 걱정 누가 합니까? 그러니까. 네, 우리은행 비판 누가 합니까? 저희가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비판했는데 바로 올라와요. 네, 그 비판을 먹고 자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네, 우린 잘못한 게 없어. 네, 도움을 줬죠.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경기를 그따위로 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까지 세게 말하진 않겠습니다. 예. 네. 박지현 선수가 보냈어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에 바로 부활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제 네. 박지현 선수 부활에 제가 볼 때는 한 부분은 그러니까 그 위성호 감독이나 전종 코치였던 세팅이 굉장히 좋았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가 그다음에 부진이 너무 심해가지고 뭔가 이제 올리려고 하는 단발적인 시도는 있었는데 그 단발적인 시도가 잘 먹히진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 우리은행이 지금 팀의 세팅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시스템을 개편을 해버렸죠. 네. 박희진 선수가 항상 들고 있던 공을 박지현 선수한테 주고 박지현 선수가 하도 오프더블 모브로 박희진 선수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두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박지현 선수가 지금에서 가장 잘하는 거 두 가지. 네. 일단 속공. 네.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드레인지 쪽에서 미스매치를 활용하거나 컷인. 네. 예.
그리고 뭐 오픈 찬스의 석점 이 부분인데 우리은행에서 이렇게 보면 코스트 투 코스트 속공을 하는데 그게 박지현이에요. 네. 근데 그게 진짜 막기가 힘들어요. 이거 못 막습니다. 네. 진짜로. 그 KBL에서도 SK가 또는 최준영인데 이 선수들이 자기의 신장과 스피드 또는 이제 그 볼 핸들링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앞에 정말 큰 선수가 없는 한은 막기 힘든데 네. 박지현이 지금 딱 그런 네.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좀 변했냐면 우리은행이 지금 굉장히 좀 날카로워졌는데 네. 예전에는 활동력이 좀 부족하면서 뭔가 이제 세트 오펜스 비율이 높았다면 지금은 전체적으로 뭔가 독이 오르면서 속공을 많이 하고 트랜지션이 굉장히 좀 빨라졌어요. 맞습니다. 그 중심에 박지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정말 페이스도 빨라지면서 페이스 앤 스페이스라고 하죠. 아, 네. 그렇죠. 공격은 빠르게 하면서 또 이제 넓게 코트를 넓게 그렇죠. 쓰는 아주 그냥 현대농구의 가장 중요한 이제 그런 모토인데 우리 깨돌이가 네. 페이스 앤 스페이스를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NBA에서 네. 지금 많이 사용하는 개념이거든요. 네.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페이스 공격은 빨리 하고 그렇죠. 스페이스 네. 스페이스 공간이란 뜻이죠. 네네. 네, 공간은 넓게 최대하면서 네. 3점 슛도 많이 쏘고 그렇죠. 네, 돌파도 많이 할 수 있고요. 그렇죠. 네. 이 보통 이제 골든 스테이트가 많이 하는 그런 맞습니다. 모습. 네. 뭐 많은 팀들이 그렇게 하지만 네. 그게 이제 뭐냐면 그 페이스는 트랜지션 얘기를 하는 거고 네. 스페이스는 이제 스트레치형 빅맨이라든가 그러니까 5명이 모두 이제 석점을 갖다 쏠 수 있는 어떤 네. 그런 구조.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서 공간을 넓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이 만약에 밖에 나와 있으면 안쪽으로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공간도 굉장히 넓어지고 맞습니다. 그 스페이스를 갖다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페이스 앤 스페이스 지금 NBA에서 어떤 그 트렌드 중에 하나인데 우리은행은 살짝 여기서 변형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페이스 트랜지션을 굉장히 좀 빨리 네. 한다. 그다음에 스페이스 지금 우리은행의 베스트 5 박지현, 김정은, 뭐 박혜진, 최희샘, 김소니아 모두 석점을 쏠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기본적으로 원포 형태예요. 세트 오펜스나 어떤 얼리 오펜스 원포 형태로 그 코너에 박아놓고 윙에 박아놓고 정면에 하나 박아놓고 거기에서 스페이스를 하는 거죠. 석점이 넣으면 바로 쏘는 거고.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전통 빅맨이 없다가 보니까 보정을 한 게 어떤 부분을 보정을 하는 미드레인지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박지현 선수가 순간적으로 들어가거나 김소래가 순간적으로 들어가거나 또는 뭐 김정 선수 순간적으로 들어가서 박혜진이 패스를 하면 미드레인지 쪽에서 1대1 공격으로 깨부수는 그런 농구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은행이 지금 굉장히 예리한 지금 모습들이고 하나원 큐를 84대 70 결국 3쿼터부터 쭉 끌고 나가서 승리 갖다 거뒀고 신한은행도 80대 79 18점짜리 승리 갖다 거뒀습니다. 저는 여기 제가 써놨어요. 위대인의 특별한 생존법이라고.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 감독님을 다 위대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네네. 제가 이제 한창 취재를 할 때는 네. 그때는 이제 임영희 선수가 전성기였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팀의 공격 전술을 볼 때 가장 유심히 보는 부분이 두 가지거든요. 네. 이 팀은 온볼 공격 전술을 많이 쓰냐, 네. 오프볼 공격 전술을 많이 쓰느냐. 네. 온볼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하나원키나 비행기처럼 2대2나 이런 게 아주 그냥 공이 갖고 있는 선수한테 스크린을 많이 걸어주고 그런 그렇죠. 특화된 팀. 그리고 오프볼은 공이 없는 선수들이 계속 돌아다니고 커딩하고 이런 팀이. 그러니까 어느 게 더 좋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네. 네. 근데 지금 우리은행은 3점 슛 전체 역대 1위거든요. 이게 8.5개가. 네. 그러면서 지금 오프볼 스크린 엄청 많이 하고 체이샘 스쿼딩 많이 하고 뭐 고스트 스크린도 많이 쓰고 하면서 이게 오프볼 스크린에 완전 그 탑이 됐어요. 지금은. 네, 네. 근데 예전 제가 한창 이제 취재 시작할 때는 임영희 선수랑 그 용병을 해가지고 그때는 온볼 공격이 진짜 특화된 팀이었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이 팀은 게임을 이기는 방법을 항상 이제 리그의 트렌드의 흐름에 맞춰서 그거를 계속해서 변화를 합니다. 네, 뭔가 우리은행은 계속 똑같은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똑같은 건 뭐냐면 수비 어떤 끈끈함 이런 네. 부분, 활동력 이런 거 가져가는 거고 그 공격의 어떤 그 방법에서 온볼 공격, 그러니까 2대2 공격 위주로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오프볼, 그러니까 모션 오펜스를 기반으로 한 오프 더 볼 스크린을 활용한 어떤 공격을 할 것인가. 네. 이 부분에서는 달라지는데 이게 어떤 부분에서 좀 연결이 되면 존 우든 감독이라고 네. 옛날 UCLA 그 전설적인 명장이 네. 있는데 이분이 이제 UCLA 컷을 이제 창안하신 분이죠. 근데 이분의 어떤 책을 이렇게 보면 대학이니까 각 포지션별로 스카우트 되는 선수들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해마다 어떤 포지션이 강한 부분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 감독님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데 정석적인 자기만의 어떤 플레이를 펼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UCLA 컷이 있는데 그거를 어떨 때는 센터한테 비중을 두고 네. 어떨 때는 가드한테 비중을 두고 그게 이제 센터가 강할 때는 센터한테 가드 강할 때는 가드 이런 그 지도법이 네.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보는데 그거를 우리은행이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은행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재밌어졌어요. 플레이오프가 음. 사실 CC할 뻔했는데
우리은행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네. 플레이오프도 정말 재밌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유성훈 감독이 그동안 선수들을 놔뒀는데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 맞습니다. 이런 무서운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2월 브레이크 때 또 어떻게 변할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그게 네. KB하고의 어떤 그 라이벌 구도를 플레이오프 때 또 만들 수도 있겠다. 네. 그러면 우리에겐 꿀잼이죠. 맞습니다. 네. 자, K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23승 1패 리그 1위. 압도적인 승률로 정규리그 1위를 확정했습니다. KB 역대 가장 압도적인 정규리그 우승이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네, 네. 경사가 많았죠. 23승 1패로 우승을 했고요. 리그 역대 최단 기간 우승을 했고요. 네. 구단 최다 14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뭐 그 얘기를 하는 거는 23승 1패 네. 이걸로 그냥 다 나오는 거고. 맞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게 뭐가 있냐면 남은 경기 6경기가 남았죠. 여기서 이제 선수들한테 좀 컨디션 관리를 할 것이냐, 네. 아니면은 끝까지 열심히 뛰어가지고 이 최고 승률 음. 기록이 남았거든요. 네, 네. 네, 여기서 이제 남은 경기를 전승하면 최고 승률이 되고요. 네. 남은 경기에서 1패라도 더하면은 1617 시즌 우리은행이었나요? 그때가 네. 33승 2패를 했었는데 그 승률에 좀 못 미치거든요. 네, 못 미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왜냐면 이 운영방은 아직 고심 중이라고. 그렇습니다. 정규리가 지금 이제 1라운드가 단축됐기 때문에 지금 30경기 열립니다. 예전에는 35경기 열렸기 때문에 그 제가 볼 때는 그냥 정상적으로 근데 로테이션의 폭을 좀 더 많이 가지고 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박지수가 30분 뛰었는데 한 25분 정도 네, 뭐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KB는.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5분을 백업으로 뛰게 하면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정상적으로 하면 네. 좀 별 문제는 없을 것 네. 같아요. 순리에 맡겨도 음. 충분히 뭐 이뤄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아마 해볼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KB는 쿼드러블 크라운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이제 퓨처스 리그에서는 또 오정현 코치님이 이끌 텐데 네. 네, 그것도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네. 논쟁 이슈가 또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예은 선수가 네, 안혜지 선수를 제치고 승선했어요. 네, 네. 그 안혜지 선수가 지난 아시아컵에서 굉장히 정성민 감독님이랑 좀 잘 맞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잘했어요. 네, 네, 그리고 지금도 리그 어시스트 1위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사실 단신 1번이 좀 겹치는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리그에. 네, 네. 근데 허예은 선수가 이 기록만 봤을 때는 안혜지 선수보다 좀 부족한데 안혜지 선수를 넘어서 지금 단신 1번 자리를 꿰찼거든요. 근데 이게 좀 팬분들 사이에서는 저희한테 댓글도 좀 많이 달리고 네. 어느 정도 좀 처음에 뽑았을 때는 논쟁이 좀 됐어요. 허예은이 네. 벌써 이랬는데 감독님이랑 이제 경영위 쪽에 이제 알아보니까 오히려 허예은 선수 자리는 만장일치였다고 합니다. 이게 저는 충분히 이해돼요. 네. 100% 동의를 하는데 뭐 안혜지 선수보다 허연 선수가 더 낫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혜지 선수도 뽑힐 수 있고 네. 허연 선수도 뽑힐 수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일주일 동안 시간이 남았고 네. 여기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백업진 어쨌든 안혜지나 허연은 지금 가서 뭐 메인 볼 핸들러 30분 이렇게 뛰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에 뭐 윤예빈이나 아니면 박지현이나 이런 선수들이 들어가니까 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가드진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뭐 이소희라든가 그 허연 선수가 들어갔을 때는 수비의 어떤 미스매치가 네. 극심히 유발되는데 밸런스가 맞지는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거기에서 그러면 한 5에서 10분 정도 뭔가 이제 한국만의 비밀 무기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 비밀 무기로 택했을 때 적합한 카드가 뭘까 맞습니다. 했을 때 아까 하나원큐에서 신전 선수도 그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고 근데 허연 선수는 여기에서는 더 날카로운 창이 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패싱 센스가 굉장히 좋고 박지수, 강희슬과 호흡을 맞춘 그런 이제 선수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2대2 공격이라든가 또는 2대2에서 파생되는 그런 공격들을 진두지휘할 수 있는 5에서 한 10분 정도는 그래서 공격에서 뭔가 보탬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그 쪼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선민 감독이 픽을 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차피 허영 선수가 사실 뭐 이란 선수랑 가지고 12번째 선수잖아요. 제일 네. 끄트머리 있는 선수. 이 12번째, 11번째 선수한테 팀 뭐 경기를 캐리하고 국가대표를 뭐 승리로 이끌어라 이런 기대 안 하거든요. 네. 5분만 잘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도 충분한 성과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정선민 감독님이 말씀하시기를 어차피 언젠가는 국가대표 될 선수인데 네. 그 태극 마크 언제가 달 거라면은 내가 붙여서 오늘 이번에 한번 실험해 보겠다. 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거시는 기대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허연 선수와 박지수 선수 2대2 공격이 그러니까 특정 팀에게는 굉장히 좀 위력적인 어떤 옵션이 될 수도 네. 있어요. 그거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허연 선수 뭐 대표팀 지금 승선은 뭐 충분히 가능한 네.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갖다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
했습니다. 저 6개 구단 소식과 함께 대표팀 논란의 어떤 승선 여러 네. 부분을 어떤 분석을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면 뭘 해야죠? 댓글 달아야죠. 그렇죠. 예, 댓글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이버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감사합니다.